서울의 새벽,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5시. 거대한 물류센터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76살의 강진호, JH 물류의 회장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죠. 묵직한 걸음으로 창고를 둘러보는 그의 눈빛은 60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회장님,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중간 관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회사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강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류창고를 쭉 둘러봅니다. 허리를 굽혀 택배 상자 하나를 직접 들어 올려보는데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 손자 강민준으로부터 온 전화죠. 할아버지, 오늘 그 얘기했던 거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강진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당연하지. 내가 결심했다면 말이야. 통화를 마친 강진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물려받은 손자가 이제 22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를 배우겠다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보통의 재벌 3세처럼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대신 강민주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부산한 아침이 시작된 고급 아파트. 22의 강민준이 거울 앞에서 배달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해외 명문대학교의 졸업장과 함께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이 절비합니다. 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의문을 품으면서도 민준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JH 물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 강진호 회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노력과 태도를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민주는 다른 택배 기사들과 함께 아침 조회에 참석합니다. 아무도 그가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신입 택배 기사 강민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첫날부터 고된 육체 노동이 시작됩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분류하고 차량에 싣고 배달 경로를 익히는 과정. 손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냅니다. 야, 신입, 이쪽 좀 도와줄래? 선배 기사의 부름에 민주는 얼른 달려갑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 사무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회사의 또 다른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 모든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온 민주는 근육통에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침과는 다르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경험을 강조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강진호 회장이 손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민주는 조금씩 택배 기사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육체적 피로도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배달이 많은 날이었죠. 민주는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배달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로비를 지나칠 때마다 경비원과 주민들의 시선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저 택배 기사일 뿐인데 왠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23동 1203호. 민주는 주소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침 한 중년 남성이 함께 탔는데 그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눈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벨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다시 한번 벨을 누르고 기다렸죠. 결국 문자 메시지로 문 앞에 두고 갑니다라고 남기고 돌아서는데 그때 옆집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이, 택배.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수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네, 부르셨습니까? 여기 수고비 줄 테니까 이 쓰레기 좀 버려. 남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택배 기사라서 그런 일은 못합니다. 뭐 10,000원이면 적나? 그럼 20,000원 줄게. 남자는 거리낌 없이 지폐를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택배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뭐야? 요즘 애들은 돈도 안 되는 걸로 깍쟁이야? 이봐, 나 JH물류 계열사 대표 김상철이야. 너희 회사에서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 민준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가 종종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JH물류의 자회사 중 하나인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대표였죠.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류센터로 돌아온 민준은 동료 기사들과 함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 많아요. 저도 한 번은 개를 산책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어요. 한 여성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다면서요? 돈도 꽤 주던데. 다른 기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이것이 택배 기사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이런 일은 당장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호의 자택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손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떠냐? 일주일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김상철 사장님을 만났어요. 강진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호 그래? 어디서? 강남의 아파트에서요. 저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진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택배일도 소중한 직업인데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잖아요. 민준의 말에 강진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존중받아야 해.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내가 오늘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이 대화가 다음 날 JH물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H물류 본사 이사회실, 매달 열리는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각종 경영지표와 데이터를 살펴보며 그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죠. 지난달 배송 지연율이 소폭 상승했네. 이유가 뭐지? 물류 담당 이사가 답했습니다. 최근 도심 교통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송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모든 계열사의 현황이 상세히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이 남았을 때 강진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오늘은 특별히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진호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직접 택배, 상자를 들고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나르는 것도 사람이고 그 물건을 받는 것도 사람이죠. 임원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최근 우리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특히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많더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사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급여 체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수수료가. 강진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최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객에게, 심지어는 우리 회사 간부들에게 받는 대우가 말이죠. 특히 김상철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름이 언급된 김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저요? 어떤 점에서 말씀이신지.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김 사장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종료되었고 김상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강진호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강진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김상철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까? 강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어제 저녁 김 사장님 댁이 있는 그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급히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택배 기사와 마주쳤던 일.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될 일인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택배 기사에게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부탁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회장이 자신을 불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비도 드렸고 별일 아니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사소한 일로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강진호는 천천히 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 우리 회사의 창립 이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정직과 신뢰, 그리고 인간 존중이죠. 맞습니다. 특히 인간 존중이라는 부분을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 직급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택배 기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철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해명하려 했죠. 그건 아니고요. 그저 편의상. 강진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택배 기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진호의 다음 말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강민준. 김상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손자가 아니었어도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 회사의 택배 기사들은 우리 회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김상철은 진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진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김상철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직서입니다. 오늘부로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김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바라보았죠. 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저 사소한 실수였을 뿐인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강진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소한 실수라고요? 당신의 그 사소한 실수가 우리 회사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런 태도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진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결정이 회사와 당신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고 오늘 중으로 사무실을 정리해 주십시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상철은 자신의 경력이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들었죠.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이 회사에 기여했는지 아실 텐데.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당신 같은 리더를 너무 오래 두었다는 점뿐입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김상철은 회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사직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JH물류에서 15년을 일했고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로는 7년째였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이 그의 모든 경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김상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깊은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 회장 손자였다니. 김상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입니다. 짐 정리해. 오늘로 사표 쓰고 나가게 됐어.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정리해주게. 김상철은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그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했던 그 말, 그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기사가 회장의 손자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집을 구경하자던 약속을 캔슬했다는데? 김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강남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바빠. 전화를 끄는 김상철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에 담긴 가족사진, 오래된 명함들, 기념품들. 15년간의 회사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강진호는 회장실에서 나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스마트 로지스틱스 사장직 인사 변동이 있을 예정이야. 인사팀에 통보하고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하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후임은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우선은 부사장이 대행하도록 해. 강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손자를 만나야겠어. 민준이 집으로 오라고 전해줘. 비서가 자리를 떠나자 강진호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내린 결정이 옳은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위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평소처럼 택배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동료 기사들과 배달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객님들을 만났어? 난 정말 친절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더운데 고생한다고 시원한 보리차까지 주시더라. 한 여성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배달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바쁜 와중에도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비서였습니다. 민주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7시까지 자택으로 와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민주는 의아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7시 강진호의 자택.
민주는 정시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이미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게, 민준아. 오늘 하루는 어땠나?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강진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상철 사장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상철 사장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진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가 겪은 일 때문이지. 나는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간부들의 태도는 전체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상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한 진정한 존중 문화는 형성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저는 그저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진호는 손을 들어 손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 넌 그저 카탈리스트였을 뿐이야.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경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결단력과 원칙에 대한 의지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상철 사장님도 나름의 업적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요? 강진호는 묵묵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은 꼭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기업 문화, 직원들의 사기, 사회적 책임감,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물론 김상철은 뛰어난 경영자였어. 하지만 그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해가 될 뿐이야.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진호는 손자에게 자신의 경영 철학과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민주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JH물류 전체에 김상철 사장의 사임과 새로운 경영 체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인사 변동에 놀랐지만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철의 자택. 그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날 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한 행동, 그 기사가 강진호 회장의 손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경위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아직 50 초반이잖아요. 다른 회사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 경력이면 어디든 환영할 거예요. 김상철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 내가 왜 해고됐는지. 어제 저녁에 몇몇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다들 나를 피하려고 하더라고.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강진호 그 영감탱이 나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택배 기사에게 그렇게 행동한 건 정말 옳지 않았어요. 김상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그 정도로 회사에서 쫓겨날 만한 일인가?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업계의 한 대표였습니다. 김상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이 잘 지내나? 어제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깝네. 김상철은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은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안하네, 상철아. 우리 회사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라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강진호 회장과 직접 마찰이 있었던 사람을 채용하기는 조심스럽네. 이해해주게. 전화가 끊기고 김상철은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영향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와 대립각을 세운 이상 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좋은 리더였는가? 부하 직원들을 존중했는가? 회사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천했는가? 한편 JH물류 본사 강진호는 새로운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 선임 문제로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상철 사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할까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외부 영입을 고려해 볼까요? 부사장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부 승진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급 중에 몇 명이 적합해 보입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고려해보게. 특히 현장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으로 말이야. 인사팀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박정민 이사와 김태호 이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물류센터 관리자 출신이고 현장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강진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두 사람을 면접해보고 결정하자고. 그날 저녁 강민주는 여전히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 체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들었어? 스마트 로지스틱스 김상철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사임했대.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말요? 왜요? 소문에 의하면 회사 직원을 함부로 대해서 회장님이 직접 해고시켰다던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택배 기사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대.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미 현장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주제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배달은 어땠어요? 저는 비가 와서 좀 고생했네요. 그러나 동료 기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좀 놀랍더라. 보통 이런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는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잖아. 특히 높은 사람들은. 근데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고시켰다니까 뭔가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사무실에 들어서자 관리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강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준은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관리자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 씨가 회장님 손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관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강민 씨를 평소와 똑같이 대하라고요. 다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평범한 택배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락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겼습니다. 김상철 사장의 해고,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일부에게 알려졌다는 사실까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제가 할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1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기다리마. 전화를 끊은 민주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나눌 대화를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진호의 자택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강진호는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배달 마치고 왔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신분이 관리자에게 알려졌더군요. 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해줬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 명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걱정 마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상철 사장님 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해고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분도 나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을 텐데요. 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아,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란다. 특히 우리 회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조직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김상철은 성과는 좋았어. 실적도 훌륭했고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 하지만 그의 리더십 방식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았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상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평소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단다. 그런 사람이 계속 회사의 고위직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그런 행동을 따라 하게 되지.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 바구니를 망치는 것처럼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건 어땠을까요? 경고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성할 기회를. 강진호는 손자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이미 많이 있었다. 김상철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 리더는 권력이 아닌 존경으로 따르게 해야 한다는 걸 끝내 이해하지 못했지. 민주는 놀랐습니다. 이런 배경 정보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다. 어제 김상철이 사직서를 쓴 후 그는 내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어.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였지.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그러지 못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성과만큼이나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강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언젠가 내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될 테니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야. 민주는 갑자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할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강진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결단력 있었던 건 아니야. 수많은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운 거지. 중요한 건 옳은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거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할아버지,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더군요.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이 경험을 하게 한 이유란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리더가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다. 민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해고된 김상철은 자택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지난 10년간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후 그는 점점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로 평가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김상철은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김상철은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늘 결과만 중시하고 사람의 감정은 무시했던 모습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강진호 회장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업계의 대표인 박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나?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소식 들었어. 김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어. 박상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의 해고 소식이 업계에 큰 충격을 줬어.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진호 회장의 결단에 존경심을 표하더라. 김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강진호 회장이 자기 회사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과가 좋은 임원조차 과감히 자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다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원칙을 지키는 경영자가 얼마나 있겠어? 김상철은 말없이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강진호 회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성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회사에 가장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 박상민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김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물론 대표 자리는 아니고 고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내 경험과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 다만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 김상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맙다, 상민아. 정말 고마워.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김상철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JH물류 본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모두 대강당에 모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0년 넘게 물류업에 몸담은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인사 발령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상철 전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의 사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인사 변동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원칙입니다. 김상철 전 대표는 이러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 더 이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진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운송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직급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강진호의 말에 많은 임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실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박정민 현 물류운영 이사를 새 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민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이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능하고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정민 신임 대표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스마트 로지스틱스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박정민은 강진호와 악수를 나누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5살에 택배 기사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사람이 우리 사업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키며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정민의 첫 연설에 많은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현장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더욱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한편 강민주는 여전히 택배 기사로 일하며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결단이 회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민주는 동료 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기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기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새로운 박정민 대표님은 우리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아는 분이라 기대가 커요. 벌써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물류센터에서 마지막 배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민 신임 대표가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롭게 스마트 로지스틱스 대표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현장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민주는 신임 대표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실제로 현장을 찾아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박정민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강민 씨죠? 잘 지내고 있나요? 민준은 조금 놀랐습니다. 신임 대표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 의외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박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강민 씨가 어떤 분인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민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해주세요. 강민 씨의 시각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박정민 대표와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회사의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주렴. 내가 참여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단다. 민주는 의아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의 사무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H물류 본사 회장실. 민주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이 많을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해. 강진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파일에는 택배 기사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야. 내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해. 민주는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 급여 체계, 복지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프로젝트를 제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지. 넌 직접 택배 기사로 일하며 그들의 고충을 경험했고 또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하니까. 무엇보다 넌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잖니.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진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저는 계속해서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책상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가장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자의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택배 기사로 일하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동료 기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기사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휴게 공간이에요.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배송량에 따른 적정 수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많이 배달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 너무 힘들어요. 안전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형 물품 배송 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는 이러한 의견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첫 번째 개선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안에는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며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개선안을 할아버지에게 제출했고 강진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했다, 민준아. 이 제안들 중 많은 부분이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이야. 특히 휴게 공간 확충과 안전 교육 강화는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민주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 동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리더십이란 단순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진호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란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까지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지.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개월 후 JH물류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제안한 택배 기사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마다 쾌적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안전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 강민주는 여전히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새로운 휴게실 덕분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서 좋네요. 한 기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혹시 또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민준이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에 더 큰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JH물류 본사에서는 직원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는 강진호 회장의 지시로 마련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리더들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강민준이 연사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회의실, 수백 명의 임원과 관리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진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본 후 계속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손자 강민준이 연사로 나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택배 기사로 일하며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강진호가 물러나고 강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택배 기사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배운 겸손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택배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의 기초를 배우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특히 김상철 전 사장과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김상철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더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문화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준의 이야기에 많은 임원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택배 기사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택배 기사들은 자신의 일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서비스 품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직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가슴에 새기며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메모를 하며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되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강진호는 손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했다, 민준아. 민준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진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생각해봤니?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강진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우리 회사의 직원 복지 및 문화혁신팀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이끌어보는 건 어떨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 옆에서 내가 도울 테니 걱정 말거라. 민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회사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김상철 전 사장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박상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장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더 공감하고 존중하는 리더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상철은 우연히 강진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했고 휴식 시간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김상철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진호도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나? 김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저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진호는 의외의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다행이구만. 자네가 잘 지내고 있다니 나도 기쁘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각자의 길로 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어떤 화해를 이룬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강한 결단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JH물류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강진호와 강민주는 새벽 배송을 함께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류센터에서 직접 상자를 나르고 트럭에 물건을 싣고 일부 배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 행사에서 강진호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60년 전 저는 단 한 대의 트럭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본 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떤 직급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진호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리더십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진호와 민주는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떠오르는 달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뜻깊은 날이었지. 특히 내가 함께 해줘서 더욱 의미 있었단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회사는 좋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강진호는 손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만이 진정으로 오래 번창할 수 있는 법이지.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미래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 위에 단단히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의 반영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JH물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